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디와 함께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잠만보가 또 나올지도 몰라요. 잠만보가 나올 테니까 잠만보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았죠? 테디야, 발목 연골 손상 들어봤어? 네, 발목 연골 손상은 어떤 걸 발목 연골 손상이라 그래? 몰라요. 그래, 그러면은 한번 잘 봐. 잘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오늘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술하면 이런 수술이 있어요. 이세 천공술 그리고 자가연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잘 알아볼 거예요. 잠만보야, 너 발목 연골 손상 얼마 전에 영상 나왔었지? 발목 좀 좋아졌어? 오, 좀 좋아졌어? 아니면 계속 아파? 아파요. 그래, 그러면 잠만 봐도 영상을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수술은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15m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mm 그래서 15mm 이하와 15mm 이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15mm 이하에는 연골하골을 뚫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소파술, 천공술 등등을 이야기해요. 15mm 이하일 때는 소파술, 천공술, 그리고 절골술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이런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러면 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연골하골을 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병변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15mm 안 돼요. 15mm 안 되는데 여기가 병변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뼈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피가 올라와서 여기가 재생이 되는 것을 연골하골을 뚫는 방법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변의 재혈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연골 손상은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병변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게 되면은 피가 통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연골하골에 피가 통하는 기저부와 건강한 가장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요 특히나 천공술을 알아봅니다. 천공술. 자, 테디야 따라해봐. 미세천공술. 미세천공술. 네, 맞아요. 철저하게 변연부의 절제술을 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손상이 생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깨끗하게 다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 여기를 다 이렇게. 그래서 지저분하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만보야, 잘 듣고 있어? 그래, 잠만보야 잘 듣고 있으면 다행이다.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빈년 절제술을 시행을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천공술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천공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되어서 등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4단계가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3단계가 2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천공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 비용 대비 효과도 우수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논문상에서 1차 수술 및 재수술 시에서 좋은 결과가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천공술은 좋은 치료예요. 간단하고 단점이 있죠. 단점은 변년의 기저부가 섬유연골로 채워지게 됩니다. 단점이죠. 여기가 채워지는데 여기가 섬유연골이에요. 그래서 섬유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병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큰 병변에서는
원래 연골보다 기계적인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내구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천공술의 단점이에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공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논란거리예요. 아직까지 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병변이 클 경우에는 다른 수술 방법이 권장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5cm보다 클 경우, 또 15mm보다 클 경우, 그리고 깊이가 7mm보다 클 경우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15보다 클 경우 그리고 7mm보다도 깊이가 깊을 경우 그래서 넓이가 여기가 15 여기가 7 이 정도 되면은 이걸 미세천공술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잠만보야 미세천공술을 못하는 거 넓이는 얼마 정도 된다고? 15, 그러면 깊이는 7, 그래 잠만보 잘 듣고 있네. 착하다.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10mm, 15mm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수술하는 것이 요거예요. 자가연골 이식술. 따라해봐요. 잠만보. 뭐라고요? 자가연골 이식술. 맞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영어로는 오치라고 해요. 오치. 와치가 아니에요. 오치. 오스테오 콘드랄 오토그라프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시스템. 나중에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보세요. 어쨌든 주로 무릎인데요. 공요부 무릎에서 떼게 됩니다. 무릎에서 떼서 여기를 전층의 골연골을 떼게 돼요. 드릴을 파요. 드릴을 파서 떼가지고 여기를 플러그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긴 우리가 원막대기예요. 원막대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골연골 손상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연골 이식술 이후에 재생이 되는데 중심 부위는 우리가 생각보다 좀 재생이 잘 돼요. 왜냐하면은 연골 손상 부위에 그대로 무릎에서 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재생이 잘 돼요. 그래서 재생이 잘 돼 정상적인 단백 타당 및 위세 구조로 이루어진 2형 콜라겐으로 재생이 잘 되는데요. 근데 경계부 같은 경우에는 섬유연골로 메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잘 되는데 변연부는 뭔가 그냥 섬유연골로 메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크면은 여기다가 플러그 형태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3개를 넣어줬다. 좀 너무 크네요. 근데 아무리 빡빡하게 넣는다 하더라도 홀은 있죠. 구멍은 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약간 섬유연골로 대체된다 그러죠. 이런 데는 잘 되겠죠. 그래서 각 구멍 사이에는 이렇게 변연부에는 우리가 섬유연골로 대체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미세천공술보단 이게 낫지만은 자가연골 이식술이 낫지만은 어쨌든 변연부는 섬유연골로 메꾸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치는 단기 및 중기 추시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이가 많고 병변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렇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릎 공요부의 이완 여부를 살펴보는데 도식 뗀 곳이 아플 수가 있죠. 당연히 무릎에서 떼니까 무릎이 좀 아프다라는 분들이 좀 있고 또 무릎 연골을 떼가지고 발목에 넣었는데 과연 그게 같은 연골에 기능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 연골을 떼서 발목 연골에 넣었다. 연골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무릎 연골을 빼니까 발목에서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종 연골 이식기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연골이죠. 다른 사람이 연골을 떼가지고 넣는데 이런 또 방법도 쓰긴 합니다. 하는데 전염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래요. 아주 낮지만 아주 없지만 조금 있다. 단기 및 중기 추시 결과 장기 추시에도 결과도 양호하고 이식물이 잘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자가연골 이식술에 비해서는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적었어요. 동정연골 이식술이 있는데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고 천공술보다는 오늘 자가연골 이식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미세 천공술이라고 합니다. 프랙처는 사실은 골절이죠. 골절인데 사실은 골절이 아니라 천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랙처는 미세 천공술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주는 방법이 되죠. 그 다음에 오치입니다. OATS. O는 오스테오콘드랄이에요. 골연골. 그 다음에 A는 오토그라프트. 이거는 자가. T는 트랜스플란테이션. 이건 이식. S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이런 방법이다. 그래서 자가연골 이식 수술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오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죠. 미세천공술과 자가연골 이식 수술. 자가연골 이식 수술은 무릎에서 우리가 연골을 떼게 됩니다. 무릎 연골을 떼서 발목 연골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뗄 때는 안전한 곳에서 떼게 됩니다. 여기를 떼게 돼요. 제일 여기 깊숙한 곳에 여기는 충격이 안 닿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떼게 되고 또 무릎 바깥쪽에 테두리를 따라서 앞쪽에 바깥쪽이에요. 안쪽 바깥쪽에서 여기 테두리를 따라서 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뗀 이 연골을 플러그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원기둥으로 나오는 연골을 이게 발목 연골에다가 넣어주면은 자가연골 이식 수술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여기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넣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골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무릎에 절골술 하듯이 발목에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골 하기 전에 미리 좀 구멍을 뚫어놔요. 스크루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쪽 복숭아뼈가 됩니다. 절골을 하고 난 다음에 연골 손상 부위에다가 발목 연골 손상 부위에다가 무릎 연골을 플러그 형태로 된 거를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붙이고 그 다음에 스크루로 이미 뚫어둔 곳에 고정을 하면 연골 이식과 절골술이 마무리가 되겠죠. 이 수술 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를 절골 한 부위가 아프다라는 경우가 있고 또 금속을 또 빼야 된다는 그런 2차적인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세천공술로 안 될 때는 이 방법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케이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38세 남자입니다. 2년간의 발목 통증.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호전이 없어서 손천병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진단명은 발목 연골 손상, 발목인대 파열, 그리고 통풍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아파요. 발목인대 파열만 있어도 아픈데 연골 손상에다 통풍까지. 그러니까 더 붓고 아파요. 절뚝절뚝거리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벌써 여기 왼쪽 발목에 보니까 이렇게 위쪽에 벌써 연골 손상된 부위가 보이고요. 밑으로는 낭종이 크게 벌써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 밑에 보니까 이렇게 벌써 뼈까지 생겨져 있는 이런 뼈 조각도 관찰이 되고 있죠. 비골하 부골이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또 MRI를 보니까 1년 전에 MRI를 보니까 연골 손상이 벌써 여기 불안정하게 있고 벌써 꽤 깊죠. 꽤 깊으면서 이렇게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최근 걸 MRI를 보면 낭종이 더 심해졌죠. 연골 손상은 더 심해지고 양종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가로로 우리가 너비로 15mm 이상 넘어가면은 미세천공술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깊이가 우리가 또 이렇게 7mm까지. 근데 요거는 벌써 어떻게 돼요? 꽤 깊죠? 이런 경우는 천공술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가연골 이식술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연골 손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절경적으로 안 좋은 연골 부위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통풍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통풍 결절까지 이렇게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연골 안 좋은 부위가 벌써 골절이 생겨져 있고 벌써 들려져 있죠.
이런 경우는 연골 손상된 부위를 목을 다 제거하고 여기다가 무릎의 연골을 떼서 넣어줘야 되겠죠. 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제거해주고 안 좋은 부위를 백년혈제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그 부위에다가 무릎 연골을 뗀 것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 연골 이식을 한 군데 넣고 또 안 좋은 부위를 두 군데까지 해서 무릎 연골에서 두 군데를 뗐어요. 두 군데를 떼서 팍팍하게 잘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팍팍하게 들어간 부위는 중심부는 우리가 본인의 연골이니까 이렇게 재생이 잘 되고 백년 부위는 우리가 섬유 연골로 대체가 된다 그랬죠. 그래도 아주 잘 됐습니다. 빡빡하게 잘 들어갔고 수술하고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핀으로 고정을 했고 나사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절골한 부위를 고정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무릎에는 연골을 좀 떼고 나니까 이렇게 좀 구멍이 좀 남아 보이죠. 이 부위는 크게 아픈 부위가 아니라서 큰 통증은 많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됐습니까? 잠만보야, 많이 이해가 됐어? 오. 예, 이해가 많이 됐군요. 발목 좀 좋아진 것 같아, 잠만보야? 그런 거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 다 봤으니까 꼭 잘 외워서 이해를 해. 예. 자, 오늘도 잠만보와 함께 그리고 테디와 함께 발목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